100분의 언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고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번호가 적힌 팻말을 잘 보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분야별 질의응답이 끝나면 온라인 채팅 질의가 이어집니다. 채팅 질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원 제약 때문에 현장이나 화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대통령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화상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이렇게 좀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우리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기자단 총괄사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김용호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단을 대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해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명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그 포용은
우리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nội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할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우리 공공 부분의 어떤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이렇게 늘리고 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절차를 또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가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면 쪽으로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66번 기자님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님.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 분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00년지 대계를 세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도 설치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저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이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 또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그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이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그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상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디지털 격차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번에 29번 기자님,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처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실 이 법무부와 검찰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삼분 기자님, 예. 뉴시스의 김태규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3전 4기 끝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 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앞선 질문과 연계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표정이 가까이서 보였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과도 좀 연장선상이 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혹시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좀 있으신지,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간에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없다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래는 이게 어떻게 방역 이런 부분 먼저 질문하시게 됐는데 우리 첫 테이프를 정치로 끊으시는 바람에 쭉 정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만 다시 좀 방역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외신 쪽에도 우리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우리 BBC의 로라 비커 기자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민 대통령님. In English, I think this time. You have said the vaccine rollout will not be until perhaps late February, March. Do you regret not procuring vaccines earlier and therefore allowing South Korea a chance to get back to normal more quickly?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BBC의 로라 비커 지국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백신을 2월 말 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이렇게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4분기에 이렇게 이제 접종을 마저 이제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종의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이미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 당국에서 상세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국민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이렇게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이렇게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주시고 이겨내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